嗨，亲爱的，你最近好吗？我日子过得挺充实的，我的每一个生活阶段上，努力去做好我自己。当然，我也是，当我面对挫折的时候，也会动摇。但是呢，海明威曾经说过，人生来不是为了打败的。人怎么每天活在顺风顺水的日子里呢？不过我们可以选择变化与成长。以前的我呀，至少没有碰到过这样的幸运很多时候感到焦虑不安。但是呢，最近的我呀，真的是有了很大的内心变化。所以呢，慢慢来，跟上你的节奏，真诚面对你自己。做事的话呢，用心去做，细心聆听，善于发现，做好自己。我也会继续努力做好这个的。今天给自己一个自己的时间，过好充实满满的一天吧。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온전한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책만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함께 해주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 생각을 멈춰줄 어떤 휴식의 시간으로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지냈던 올 한 해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찾은 한 가지 방법이 여전히 독서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나한테 정말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오늘 독서하는 하루를 보내볼까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읽은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책의 탄생 배경이 인상 깊은데요. 이 책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OST로 쓰인 말러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모티프가 되어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평소에 토마스 만이 구스타프 말러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스타프 말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베니스로 여행을 가서 이 작품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술가의 고독과 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구스타프 말러가 생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베니스는 제가 20대 초반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여러모로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정신의 중요한 산물이 지체 없이 널리 깊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창작자의 개인적인 운명과 그 작품을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운명 사이에 은밀한 유사성이, 아니 일치점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찬사를 보내는 진짜 이유는 측정할 수 없는 것. 공감이다. 이 부분이 어떤 한 예술가로서의 그 예술에 관한 관점, 그리고 그의 가치관, 사실은 좀 뭐랄까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 예술가도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그러고는 이런 결론을 냈을까? 나 또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비록 결말은 죽음일지라도요. 자, 그리고 다음 추천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공유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짜잔! 윌라 오디오북에서 쿠폰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종이책으로 그 종이의 질감을 내가 느껴가면서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감상을 해보고 소리도 내서 읽어보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때로는 집중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오디오북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북을 듣고 있으면 책의 내용도 내용인데요. 전문 성우들의 보이스의 감동을 또 먹죠. 그 연기. 지난번에 주셨을 때도 등록해서 엄청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나요? 저 이번에도 등록해서 진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추천 영상 찍기 전에 내가 오늘 뽑은 추천 리스트에 어떤 책이 올라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 책 있더라고요. 오늘 자기 전에 듣고 잘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센바흐 말러의 목소리는 어떤 성우가 녹음을 했을까?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했을까? 그거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영상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로 등록하셔서 1개월 무료로 들어보시고 나머지는 할인된 금액으로 50%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열심히 들읍시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양귀자의 모순입니다. 제가 20살 때 저의 인생책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다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꺼내들었습니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25살의 안진진이 두 남자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제가 20살 때 읽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히도 그 안진진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에게 과연 이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되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이렇게 좀 추리를 해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책입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심오한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책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추천책 가보죠. 중국 관련한 책이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책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 그 이유는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일단 각각의 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중국, 이 책은 중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그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만약에 이 농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는 저자가 쓴 건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 40년간 연구한 스콧 로젤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애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절하게 중국은 현재 교육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중국의 미래 경제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다음 세대 중 대부분이 시골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농촌은 오랫동안 도시 지역보다 출생률이 훨씬 높은 상태다. 그 결과 농촌에 있는 다음 세대의 비율은 더 높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후커우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던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이터상의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중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에 충분한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중국은 현재 덴저 존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정책적 계획을 짤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짠다. 하지만 중국은 100년이 아니라 당장의 10년을 내다봐야 하고 당장의 10년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지고, 그리고 중국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만큼 데이터를 뒷받침했다고 생각을 해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책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라는 거, 이 또한도 말씀드리고 싶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서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읽어보시고 나는 이에 공감을 하나? 그럼 나의 의견은 어떤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존 버거 소설책입니다. 하나는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는 A가 X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A가 X에게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한 여성이 감옥에 있는 남성에게 주었던 편지 하나하나 다 넣어 수록해 놓은 책인데요. 마치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겠죠? 책을 읽으면서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존 버거 책을 읽으면은 기존의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깨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부제가 무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죠. 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부제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가끔씩 그 둘을 혼동하기 쉽고 거기서 슬픔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보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정신적인 것, 그게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 해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울림이 있었는데요. 이런 텅 빈 밤에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나면 커다란 무언가가 내게 찾아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침묵은 언제나처럼 압도적이죠. 내가 받는 것은 당신의 응답이 아니에요. 있는 건 항상 나의 말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채워져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포기가 포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에겐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야누르 사랑해요. 이 부분. 포기가 포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저는 일을 많이 하고 내 능력껏 해낼 수 있는 게 일을 잘 하는 거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엔 조금 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공감이 갔다는 것은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해내야 하는 것을 잘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인상 깊은 구절이 많아서 편지지에다가 필사를 한 책이에요. 뭔가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니까 편지지에다가 필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존 버거 책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소설은 짠!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 단편들마다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독자들이 몰입하게 하는 그 능력이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챕터마다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유난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도 추천해드리고요. 짤막짤막한 단편들이라 심심하실 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원서읽기 모임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공자의 논어입니다. 논어의 한 편 한 편씩을 매일 필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감상을 조금 내적으로 정리해보고 공유를 해볼 생각인데요. 필사는 물론 번체여서 그에 따른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동양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인들의 이야기, 선인들의 지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어를 다시 꺼내 들어봅니다. 책은 이렇게까지만 소개를 하죠. 好，今天的视频到此结束.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총실만만한 여러분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또 만나도록 해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바이바이.